치아는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고부터는 새롭게 자라거나 스스로 좋아질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 때문에 외상으로 인해 치아가 부러지거나 충치가 발생하는 경우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치아가 빠지게 되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요. 심미적으로 보기 좋지 않다는 문제도 있지만 저작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영양분을 섭취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음식 먹는 것부터 해서 상대방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거의 대부분 다 불편했죠. 말이 안 되고 밥을 먹을 때도 이거 입맛도 모르겠고 막 불편한 건 한정없지. 치아가 빠졌을 때 그 자리를 오랜 시간 비워두면 상태가 악화할 수 있는데요. 빈 곳으로 주변의 치아들이 이동해 전체적인 치열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치아 틈새가 벌어지면서 음식물이 끼기 쉬워 충치가 생길 확률도 높아지고 저작 기능에도 불편함이 생겨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으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대체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최근 치아 상실이나 심한 손실이 일어나 더는 치아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준혁 원장과 함께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전악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우리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식이요법이라든지 그런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불편감이 없이 잘 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틀니는 이렇게 꼈다 뺐다 하다 보니까 이제 주무실 때나 또 그럴 때 이걸 빼고 주무셔야 되고 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뭐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좀 있죠. 그리고 또 틀니의 재질이 보통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을 때 많이 닳고 그래서 원래 형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전악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재질이 우리가 자연 치아에 들어가는 그런 재질보다 좀 더 강한 그런 재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닳지 않고 원래 그 형태가 거의 보존이 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틀니는 꼈다 뺐다 하다 보니까 이 구강 내에 있는 점막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비는 거죠. 문지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불편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틀니 환자분들 보면 주로 잘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자꾸 눌려서 어느 부위가 아프다거나 이제 그런 걸 주로 불편감으로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전악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죠. 파란 하늘이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금요일 오후. 최연아 씨는 요즘 기분이 참 좋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 절망적이었던 마음이 이곳에 온 후 희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뼈 소실이 심할 뿐 아니라 남은 치아도 치주질환이 심해 힘들었던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위에는 거의 잇몸 질환이 심해가지고 염증이 계속 있었어요. 예, 그리고 치아가 조금씩 흔들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밑에는 여기를 그때 임플란트 했었거든요. 이제 거기도 염증이 생겨서 결국엔 몇 개월 전에 이걸 다 덜어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뼈 이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냥 틀니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큰 병원을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밥을 못 먹으니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이 염증 때문에 계속 또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치과에서는 무조건 발치를 또 해야 한다 하니까. 근데 발치하고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빼고 나서는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 하니까 발치하는 것도 고민이 되고, 그리고 또 어차피 할 거면 다 빼서 전체 털리를 하시는 게 좋다 하니까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일단 먹는 게 제일 힘들었죠. 여기 원장님이 좀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같은 환자들이 꽤 많다는 걸 이제 알게 되어서, 그래서 여기 문의를 하고 상담하러 와서 이제 하게 됐죠. 어쨌든 희망이란 게 있으니까 일단 삶이 좀 좌절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이니까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일단 뭐 빼이식을 할 수 있어서 해지든 어쨌든 일단은 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꽤 좋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빼신 자리가 얼마나 나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예. 자, 뼈가 되게 얇아서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수술하면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다음번에 전체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입안도 촬영을 하고, 그다음 얼굴도 촬영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어떻게 임플란트 위치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모처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하는 그런 진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정보를 오늘 체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시간이 좀 이렇게 필요하긴 한데, 오히려 수술 시간보다 오늘 진단 체득하는 그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 아프고 힘든 건 아니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나중에 또 제가 한번 계획을 잘 세워 보겠습니다. 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예, 나중에 끝나서 좋을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벌써도 글썽글썽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50대 환자분이신데 이가 나빠진 지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치과에 갔더니 틀니를 이제 임플란트가 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틀니를 권유를 계속 받으셨고, 또 환자분 입장에서는 아직 젊은데 이를 다 빼고 틀니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치과에 계속 가고 싶지 않고 자꾸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 상태에서 치과에 용기를 내서 내원해 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염증이 굉장히 심하셔서 치아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발치를 하고 조금 이렇게 힐링이 되는 좀 치유의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잇몸이 났고, 그 다음에 염증이 좀 많이 났고, 그런 단계에 지금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생활이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수술 전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 공사를 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계십니다.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염증이 심한 상태를 우리가 서브사이드 시킨다고 합니다. 약이나 또 원인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를 해서 이런 전악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평생을 좌우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 좀 조급하고 성급하지 않게끔 천천히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치료가 급성 염증인 상태에서 치료가 됐을 때 탈이 날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립하기 전에 그런 염증 상태가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철저히 검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염증 상태가 된 그런 상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치아가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될 정도로 망가졌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치료를 다시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치료를 하고 나서 그런 문제가 계속 남아 있을 때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원인 분석이 되고 나서 어떤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전략 분석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석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환자분의 나이, 그 다음에 성별, 그리고 그런 활동 사항,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피부 색깔, 그리고 환자분의 얼굴의 특성, 뭐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또 고려가 돼야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전신 상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급격하게 나빠진 원인들 중에 뭐 당뇨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전신 질환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치의의 그런 견해가 어떤지, 그리고 그런 우리 몸 상태가 임플란트 같은 외과적인 그런 치주과적인 이런 치료가 괜찮은지, 이런 그런 전체적인 전신적인 상태를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의 고려사항들을 미리 평가하고, 그러고 나서 임플란트에 대한 진단이 되고 임플란트 시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오래가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를 하기 전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좋은 결과를 위해 좀 더 세심한 분석을 위해서입니다. 치아의 비율과 대칭, 그리고 잇몸과의 조화를 점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죠. 이제 50대이신데 젊으신데 그 치아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좀 쭈글쭈글해지고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얼굴이 예쁘게 이제 보이게 되려면 잇몸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지지할 수 있고, 또 잇몸도 그냥 만들면 모양이 예쁘지 않고 요즘에는 의술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약간 검붉은 듯한 점도 좀 있고 뒤쪽에는 약간 핑크빛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술하고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면 또 색깔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또 나중에 보철이 들어갈 때 저희 기용사 선생님이랑 같이 논해가지고 요 잇몸도 색깔도 맞춰가지고 감쪽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고민을 좀 했고, 이게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라는 거를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그랬을 때는 위아래 치아 관계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다음에 임플란트 보철이 들어갈 때는 망가지지 않고 건강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그런 평형관계의 그런 위아래 치아 관계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그런 느낌을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실 거예요. 이왕 임플란트 하는 거 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재건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긴 하지만 전혀 걱정 마시고, 저는 이런 쪽으로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부터 다 맡겨주시고, 제가 아마 빠르면 6개월 아마 그 정도도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오래 걸리면 그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치료하면 이제 제 각오는 평생 다시는 안 한다는 각오로 저는 그런 각오로 저는 환자분 편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번에 할 때, 그러니까 요런 치료를 할 때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단계별로 확실하게 기초를 딱 다져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예. 말만 들어도 너무 감사하네. 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그냥 이 상추,
한가득 먹고 싶은 거 이렇게 한가득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거의 몇 해 동안 그 여기 있는 거 하나 정도로 지탱을 해서 먹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가득 뭐를 물고 있다는 그 포만감을 한번 느끼고 싶죠. 오늘 임플란트 수술을 앞둔 박종인 씨. 지금 무치약 상태라 제대로 먹을 수 없어 간단한 죽으로 아침을 대신하려 하는데요. 따뜻한 죽이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지만 긴장된 얼굴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틀니를 하면서 불편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걱정은 되지만 수술을 빨리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전부터 이빨을 몇 개 이제 빠지길래 틀니를 했는데 통증가 와갖고 또 나빠져 버리는 거야. 음식을 먹고 나면 입안에 많이 찌꺼기가 남아요. 그런 것 때문에 참 안 좋죠. 아침을 먹어서인지 얼굴이 한결 편해진 종인 씨. 치과를 들어서는 발걸음에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차례를 기다리면서 또다시 밀려드는 걱정에 종인 씨의 얼굴이 굳어지는데요. 가족들의 응원 문자에 또다시 힘을 내어봅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기공실이 바빠졌습니다. 환자의 골 조직, 신경 위치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시뮬레이션으로 보철물의 형태와 임플란트가 식립될 적절한 위치를 파악해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3D 프린터를 이용해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식립이 진행되는 거죠. 종래에는 임플란트 시술이라고 하면 그냥 파노라마 엑스레이 정도 찍어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식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디지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진단과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전학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먼저 환자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먼저 상담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파노라마 사진,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요. 그 다음에 CT 사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3차원적으로 환자분의 얼굴뼈가 그리고 치조골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얼굴 사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굴 사진을 통해서 어떤 보초를 만들어 줄 것인가, 환자분의 또 원인 부속입니다. 이가 어떻게 나빠졌는지, 왜 나빠졌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도 얼굴에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촬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강 내의 사진, 엑스레이가 아닌 치아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통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가를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런 진단 자료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입안의 3D 스캔을 이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3차원적인 구강 스캔을 통해서 우리가 3D로 지금 현재 상태를 구현해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저희 안에 있는 자체 기공실에서 이걸 가지고 디지털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한 시뮬레이션과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짠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들어갈 때 그런 가이드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시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번 수술하신 데는 좀 괜찮으신가요? 예. 오늘 왼쪽에 또 임플란트 시술을 할까 합니다. 자, 해주시고요. 뼈가 너무 얇고 또 저번에 해보셨지만 제 골질도 굉장히 약하셔가지고 쉽지 않은 수술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긴장 안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예, 오늘 시술을 최대한 간단하게 진행할 거예요. 아마 저번 하신 것처럼 하고 나면 별거 아니구나 하실 겁니다. 50대 환자분이신데요. 이렇게 치아가 위아래 통틀어서
어금니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로 처음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위에 턱을 사각이라고 하는데요. 사각이 어금니 쪽에 우리가 사각동이라고 하는 코 옆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게 선천적으로 굉장히 크게 공기주머니가 발달해 있으십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을 만한 뼈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시고 4, 5년 동안 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치아 하나에다가 걸어서 틀니를 쓰시다 보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흔든 거죠. 그래서 거는 그 치아 주변에 염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내원을 하셔가지고요. 요거를 발걸을 하고 또 염증이 낫는 상태를 좀 기다렸다가 또 수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경관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거의 맞닿아 있을 정도로 틀니를 오래 쓰다 보니까 뼈가 많이 소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 할 것 없이 뼈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고 그런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불가능할 거다라고 좀 포기를 하고 계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에 임플란트를 시술을 계획을 했고 또 처음에 오른쪽에 이런 경우에는 뼈 이식 양이 굉장히 많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술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위쪽에 2번, 아래쪽에 2번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시술을 많이 하는데요. 지난번에 오른쪽에 임플란트를 3개를 식립을 했고 오늘은 왼쪽에 또 임플란트를 뼈 이식하고 같이 동반을 해서 시술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종인 씨는 왼쪽 부분에 뼈 이식과 함께 임플란트 시술이 진행되는데요. 잇몸뼈가 파괴돼 임플란트 시술을 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환자 본인의 뼈나 인공뼈를 이식해서 뼈의 양을 늘린 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합니다. 개인마다 잇몸뼈와 양이 모두 달라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시술이 진행됩니다. 환자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이제 50대 이제 초중반이시지만 사실은 틀니를 너무 오래 쓰셔가지고 뼈가 많이 위축이 되고 뼈가 치조골이 굉장히 얇고 그 다음에 그런 길이도 안 나오고 폭도 안 나오고 사실 뼈 상태만 보면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 7, 80대 뭐 이상의 그런 상태의 그런 이제 환자분 케이스인데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환자분 처음에 만났을 때 치료 기간이 이 정도면 우리가 뼈를 만들고 뭐 이러는데 6개월, 뭐 8개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뼈하고 붙는데 또 한 6개월, 보철 만드는데 또 한두 달 이렇게 해서 뭐 한 2년까지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수술이 너무 잘 됐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치조골 확장술이라고 해서 얇은 뼈를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뼈 이식을 해서 뼈를 두께를 만들면서 또 임플란트도 동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뼈에 그런 사각동 거상술이라고 해서 길이를 또 확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수술 한 3, 4개의 수술이 한 번에 다 이루어졌고요. 또 환자분이 많이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시술 이 정도면은 한 1년 이상의 시술 시간을 단축시켰고 제 생각에는 뭐 한 최소한 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그 6개월, 3개월 뭐 6개월 이 정도였던 시간들이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6개월에서 뭐 1년 사이에 치료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오늘 수술이 아주 스무스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뼈 이식을 치조골 확장술, 그 다음에 사각동 거상술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한 경우에는 특히 좀 많이 부을 수가 있어요. 멍도 심하게 들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잇몸을 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구를 탐침을 하는데도 이제 이런 손의 감각을 이용해서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힘든 수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 입장에서 좀 많이 이게 뭔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많이 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3일 정도는 얼음찜질 아이스팩을 보통 병원에서 많이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압박을 해서 이제 지혈뿐만 아니라 이런 압박을 해서 많이 붓지 않도록 좀 그런 걸 좀 챙겨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담배입니다. 이 흡연이 니코틴이 이 코 속으로 들어가고 입 안으로 들어가는 그 니코틴이 임플란트 시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니코틴은 이 혈관을 이 미세 혈관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혈이 돼야만, 오히려 출혈이 안 되는 것보다 출혈이 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 말씀들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피가 좀 많이 나는 게 좋은데 임플란트 입장에서는요, 그 뼈 이식을 했을 때 풍부한 혈액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담배의 니코틴이 이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이렇게 고생을 해서 만들어 놓은 뼈가 다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연은 절대 금연해 주셔야 되고, 이번 기회에 그런 이제 흡연자들에게 금연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엄청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런 두 가지, 그리고 출혈이 생각보다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요 사각 위턱에는 그런 중요한 혈관이 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이제 출혈이 조금 환자분 입장에서는 조금 놀라실 수 있는데 대부분은 괜찮고 전신질환이 없다면, 그렇지만 또 출혈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거즈나 아니면 약국이나 이런 데 가시면 여분의 그런 거즈 같은 거를 물에 적셔서 이렇게 축축하게 해가지고 강하게 물고 계시면은 이런 압박에 의해서 지혈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수술 후에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뼈가 좋은 경우에 임플란트는 뭐 저희가 절개를 하지도 않고 이게 간단하게 끝나는 이제 임플란트가 보통이지만,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수하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술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요 3가지의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되고, 다시는 이런 수술을 하지 않게끔 이런 이제 주의사항들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쪽 수술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한 3, 4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이렇게 숨겨놓은 그 임플란트 나사를 잇몸 밖으로 보이게 하는 2차 시술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또 임플란트 시술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뼈가 굉장히 얇고 높이가 낮고 또 아래쪽에는 신경관이 있는 그런 또 구조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서 또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까지가 임플란트를 치조골에 넣는 그런 매식 단계입니다. 그리고 요 다음 단계는 이제 우리가 본을 떠서 이제 보철을 만들기 위한 단계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를 이제 임플란트 보철이라고 합니다. 그런 치아를 넣고 나서 이제 우리가 높이를 맞춘다든지 얼굴 형태에 맞춘다든지 또 적응 기간, 재활 기간, 이런 기간이 크게 이렇게 3가지 단계로 생각할 수 있고, 오늘은 그거의 첫 번째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혈리를 해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딱딱한 음식이나 새콤한 김치, 밤, 잡 그런 걸 막 씹어보고 싶다. 지인들하고 뭐 밥이나 뭐 마음껏 먹고 술하고는 뭐 한잔 하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싶다. 경북 영천에서 이곳 부산까지 치료를 받으러 오는 이성호 아버님은 이 길이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치아로 인한 불편함에 비하면 이 거리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성호 아버님.
오랜 틀니 사용으로 치조골이 소실돼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가 언제 다 댕겨보고, 아이고, 이제 자기 언니가 이게 아팠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하고 사귀기네, 아이고, 언니야, 요리 가라. 그래서 우리 처제가 먼저 했어. 그래,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하러 왔는데, 내가 꼬이가 따라왔어, 또. 따라와가 나 덜땅싸 이래 돼버렸어. 치아가 이게, 우리 유전이 모양이라 이게 다 안 좋더라고, 이가. 그러니까 뭐, 계속 아프면서 이가 또 쑥 올라오고, 그것도 뭐 약물부터 들어갔다가, 계속 이렇게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러다가 치과가 아니고 딴 데서, 그런데 이거 걸어가 하는 틀니, 뺐다가 박았다 하는 거, 이제 그래, 걸고리를 해가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걸 해놔 놓으면, 멋이 쑥 들어가 놓으면 말이 안 돼. 많이 멋이 들어와 있잖아요. 말이 안 되고, 밥을 먹을 때도 이거 입맛도 모르겠고, 막, 불편한 건 한정없지. 그걸 어떻게, 이거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없잖아. 평생 내가 안고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한 1년 넘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 살살 말도 좀 되고, 처음에는 말이 안 돼요. 혀가 제대로 안 돼. 애무죠. 들어갈 때 잇몸 위에 살을 살짝 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꼬집듯이 조금 눌릴 수 있거든요. 조금 제가 한번 끼워 볼게요. 요 안에 골조가 들어가서 그 골조를 넣고 그 위에 또 임시치아로 한 번 더 확인할 거거든요. 자, 아세요? 굉장히 패시브하게 잘 들어가네요. 아시고 딱딱딱 씌워보세요. 예, 딱딱딱. 예, 좋습니다. 예, 저희 이 만드는 기용사 선생님도 같이 볼 테니까 혹시 또 이렇게 어떠신지를 좀 봐야지 이를 만들 때 또 아주 크게 참고가 되거든요. 뭐 질긴 거, 딱딱한 거 이런 거 주의사항 없습니다. 뭐든 드셔도 되거든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생각하시는 거 다 드실 수 있어요. 요 밑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틀리잖아요. 이렇게 몇 개로 연결하는 요 오버덴처 요거는 사실은 임플란트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틀리예요. 대부분 막 나중에 이제 밑에도 해달라고 막 쪼르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써 보시고 또 적응하면 또 이렇게 계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잇몸 요런 게 저희가 완전한 보철 만들 때 이렇게 완전 10피줄까지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가 엄청나실 겁니다 아마. 자, 저희가 엑스레이 찍어서 얼마나 적합이 좋은지 정밀한지도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 기용사 선생님이 보철 만들 때 환자분 얼굴 사진도 제가 좀 찍어서 오늘 본 것 중에 또 혹시 좀 수정할 게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고정이 된 상태가 아니라 꼈다 뺐다 하는 그런 틀니식 임플란트를 아래쪽에 해서 위에는 틀니를 쓰시고 그렇게 계속 계셨는데 이제 아내분께서 저희 치과에 오셔서 이제 비슷한 케이스인데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도 그러면 나도 되느냐 와서 이제 저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임플란트가 가능하다.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긴 하시지만 그래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에 임플란트를 한 7개 정도를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수직 고경이라고 합니다. 치아가 들어가는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가 될까 그런 보철을 완전히 만들기 전에 최소한 저는 한 3단계 정도로 먼저 단계를 밟아서 확인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대략적인 높이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 기공실에서 기공사가 그걸 가지고 얼굴 사진을 보고 임시치아를 먼저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일까 라는 거를 한번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한번 거쳐서 이렇게 중간에
한번 어떤 모습일까, 얼굴에서는 높이가 어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평적인 그런 뻗어진 정도가 어느 정도면 괜찮을까, 그런 것들을, 이게 굉장히 복잡한 보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이걸 맞춘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해서 먼저 한번 만들어 보고 대략적으로요, 입안에서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과 그 환자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조금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놓고 환자분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를 만드는 기용사분의 생각도 어떤지, 또 저의 또 의사인 주치인 저의 또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 또 가끔 이 저희 위생사 선생님도 옆에서 제 3자의 느낌으로 또 말씀도 드리고, 아니면 뭐 가족분도 같이 오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좀 듣고 또 얼굴 사진을 찍어서 이런 걸 한번 평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전학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론 7, 오론 X라는 보철은 티타늄 프레임에다가 만드는 보철이기 때문에 잇몸까지 재현을 해야 돼서, 이런 얼굴 사진을 보면 어디까지 입술이 노출이 되고, 그리고 피부 색깔이 어떤지, 잇몸 색깔이 어떤지, 치아 색깔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또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프레임 단계에서 오늘 이제 환자분께서 치료하신 내용인데요, 그 단계에서 또 임시 치아를 넣어 가지고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완전한 보철이 나오기 전에 그런 상태에서 과연 지난번에 비해서 훨씬 개선이 됐는지, 그리고 환자분의 생각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지, 이런 걸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확인은 3단계 나눠 최소한, 뭐 여기서 또 아니다 싶으면 몇 단계 더 저희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서 가능한 거고, 예전에는 그리고 자체 기공실이 없다면 이런 단계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환자분께서 귀찮겠지만 평생 써야 될 보철이라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양복 맞추듯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커스텀으로 오더를 낸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3번째 단계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그리고 치아 색깔은 밑에 틀니에 또 맞춰 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잇몸 색깔이 정말로 이를 빼고 난 다음 임플란트 보철이 들어갈 때, 그리고 티타늄 프레임이 또 들어갔을 때 주변 색상에 의해서도 이게 또 바뀝니다. 주변 색상에 대한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또 환자분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 그런 단계가 오늘 있었던 단계입니다. 임시 치아와 얼굴의 조화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 촬영을 하는 이성호 아버님. 사람마다 표정, 얼굴 길이, 폭등이 다 다르므로 사진을 찍어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임시 치아나 보철을 제작하게 됩니다. 예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벌써 좀 이게 안정적으로 보이시고, 제 느낌에는 적응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번에는 이제 저녁 약속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빨을 지금 막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빨리 해야 돼요. 제일 불쌍해요. 어디 가서 음식을 같이 식당에서 밥 먹보다 보면 가위가 총총총총 쓰는 사람이 있어. 가위를 가지고 고기도 아주 총총 썰어. 그럼 나는 알아. 저 사람 이가 안 좋네. 안 좋아서 총총 썰 수밖에 없어. 이 세상에 최고 불쌍한 사람은 이빨 없는 사람이 최고 불쌍한 거야. 못 먹으니까. 뭐 맛있는 거 먹을 수가 있잖아. 못 먹잖아. 그리고 이게 틀리는 껌도 못 먹어. 지금은 내가 아주 좋아요. 지금 여기서 내가 이거 해간 지가 얼마 안 됐거든. 근데 지금 뭐 내가 뭐 노래방 가 노래 불러도 안 떨어지고, 왜 치 하나도 없어. 노래 불러도 안 떨어지고, 뭐 아무리 뭐 재치하면 전자는 재치하면 훌렁 빠져요. 안 당해보면 몰라.
지금 채취해도 괜찮더라고. 그래 지금은 불편한 건 없어요. 임플란트가 끝나고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찾은 홍성철 씨는 다른 병원에서 틀니 치료를 하다가 중단한 이후 많이 불편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전악 임플란트를 한 후 내 치아처럼 편안해 수술했는지도 잊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불편하죠. 음식 먹는 것부터 해서 상대방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거의 대부분 다 불편했죠. 일상생활이 다 불편했죠. 원래 임플란트 처음에 딴 데서 하려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여기 왔거든요. 여기 왔을 때는 이가 한 3개, 4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다 좋아졌죠. 전체적으로 얼굴 모양도 좋아졌고 음식도 잘 먹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다 좋아졌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체크 좀 할게요. 자, 해주십시오. 다 물어보세요. 아시고. 지금 이렇게 관리 잘 해주시면 아마 계속해서 오랫동안 쓰실 거예요. 제가 뭐 오징어도 뜯고 뭐 다 하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쓰시고 또 문제되는 게 있으면 제가 옆에서 다 이렇게 서포트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환자분께서도 50대 중반이신데 아까 좀 전에 처음 이제 치료 전 단계에 오셨던 환자분하고 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환자분도 이제 치료가 다 끝나서 이제 유지 관리기에 이제 들어간 환자분인데요. 한 6개월 정도 만에 이제 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짧다면 짧을 수도 있고 길다면 길 수 있는 그런 기간 동안 잘 도와주셔서 치료가 잘 끝난 상태인데요. 비슷합니다. 뼈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틀니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치아를 다 뺄 수밖에 없고 또 뼈가 너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뼈 이식과 또 그나마 뼈가 좀 좋은 곳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7개 임플란트, 6개 임플란트, 7개 임플란트 그 이상 넘어가면 오차가 오히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상태가 좋은 그런 임플란트를 7개 정도씩을 선택을 해서 보철을 만들었습니다. 뭐 그런 과정들은 보시다시피 처음에 오셨을 때 이렇게 입술이나 이런 형태를 보고 보철을 만들 때 잇몸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보철을 만들어야지 이 50대 아직 젊으신 환자분이 자연스러운 형태가 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뼈가 굉장히 얇아서 그런 볼륨감을 또 만들어줘야 잘 씹히고 튼튼하고 오래가는 그런 보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타늄 프레임에다가 잇몸 형태를 만들었고요. 앞선 그런 환자분들 케이스들처럼 시술 전에 이런 충분한 진단 자료를 통해서 그런 철저한 그런 계획을 하게 됐고 시술도 정확하게 잘 들어갔고 또 정확하게 뼈하고 잘 붙었는지에 대한 평가, 장비를 써서 우리가 그런 평가를 해서 충분히 뼈하고 잘 붙었다는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본을 뜬 다음에 임시치아 3단계가 넘는 임시치아 단계에서 또 충분히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티타늄 프레임 위에다가 이런 환자분의 피부 색깔에 맞는 그리고 입술 색깔, 잇몸 색깔에 맞는 그리고 환자분이 원하시는 치아 색깔, 형태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보철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은 잘 유지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또 따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예방센터로 자리를 옮긴 성철 씨가 임플란트 후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후 칫솔질이나 스케일링 등 예방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음식물이 자주 껴 양치질이 잘 되지 않으면 잇몸이 붓고 염증이 생길 뿐 아니라 임플란트 주위에 치태와 치석이 달라붙을 수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임플란트 상태를 체크하고 잇몸 청소를 해주면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하고 다르게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치는 뭔가 좀 파손이 되거나 뭐 염증이 생겼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통증을 통해서 이 치아의 주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그걸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전체 임플란트일수록 저희가 잇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이런 마사지도 좀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나사 풀림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기 발견을 통해서 금방 또 나사를 쪼아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고요. 치료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전에 치료는 임플란트 보철까지 들어가고 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치과에서 할 역할을 다 했다 생각하고 환자분들을 방치한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저도 경험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책임감 있게 환자분들을 곁에서 좀 관리를 해주는 게 환자분이 더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말로만 제가 관리를 해라, 양치하시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옆에서 도와드리는 게 또 훨씬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책임감 있는 그런 진료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히 그냥 뭐 일상생활 뭐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더 이상 뭐 바랄 건 없겠죠. 임플란트 완성하기 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 생각해서 앞으로는 관리 잘 받고 해서 오랫동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치료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조금 더디게 천천히 진행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고 나서도 그 뒤에 관리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평생을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하고 치과에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 내시고 치료를 하면 다 해결이 되고 좋아지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용기 내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한 발을 내디디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옛날부터 치아를 오복 중 하나로 얘기했던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번쯤 치아로 고생을 겪어본 사람은 이 말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데요. 치아 건강,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요?